엄마, 내일이면 벌써 상견례네. 어때? 따님이 결혼이 이제 좀 실감이 나? 안 그래도 떨려 죽겠다. 사돈이 너를 좀 예쁘게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아버지 없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그러네. 으이구, 걱정은 예쁘게 보셨으니까 결혼을 하랬겠지. 그리고 아버지 없는 게 무슨 흠이라고. 요즘 세상에 그런 인식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움츠러들지 말고, 알겠지? 그래도 거기는 부모님 번듯하게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있을 텐데 넌 부모가 나 하나뿐이라 결혼식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 아버지가 신부 손잡고 입장하는 게 얼마나 큰 행사인데 엄마 그런 거 나 하나도 신경 안 쓰인다니까. 그리고 그거 다 구식이야. 난 정서방이랑 함께 입장하잖아. 요즘 이런 게 대세라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식사 맛있게 하고 오면 돼. 알았지? 그래 알았어. 내일 잘 보여야 될 텐데 마스크팩 같은 거라도 있니? 평생 안 꾸미던 사람이 웬일이래? 당연히 있지. 갖고 올게. 그래도 잘 보여야지. 신부 엄마가 추레해선 안 되잖아. 다 너를 위해서야. 이미 엄만 이뻐. 내가 결혼하고 나면 엄마 더 자주 모실게. 백화점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어때? 말만이라도 고맙네요. 결혼하면 돈이 더 쪼들릴 텐데 무슨 돈으로. 그저 정서방이랑 너랑 오순도순 잘 살면 그만이다. 이쁜 손자 손녀도 낳아주면 더 좋고. 벌써부터 아이 얘기는. 펜 여기 있어. 이거 붙이고 15분만 누워있으면 돼. 알았지? 그래 그래. 이런 거 해본 지도 한참 됐다. 내일 5시 맞지? 맞아. 여기서 4시에 출발하면 되니까 그 전에 준비하면 돼. 알았어. 너도 팩하고 자. 피부가 푸석푸석하네. 난 더 좋은 거 하고 잘 거니까 별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푹 주무셔. 그래, 잘 자. 엄마도. 오빠, 엄마가 엄청 긴장하네.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셔? 우리 엄마는 지금 옷을 10벌을 내리 갈아입고 뭐가 났냐고 성화야. 아버진 질려서 그만 주무시러 가셨고. 장모님 많이 긴장하셨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맛있는 밥 한 번 대접하는 건데. 그렇다고 말해도 긴장되나 봐. 우리 엄마도 안 하던 패까지 붙이더라고. 다들 또 꺼나 보네. 정화는 어때? 긴장돼? 나도 긴장되지. 몇 번 뵙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진짜 공식적인 자리잖아. 혹시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실수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엄마가 말했잖아. 이미 우린 가족이라고. 가족이 뭐야? 실수하면 좀 봐주고 눈 감아주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쁜 며느리이고 싶단 말이야. 이미 예쁜 며느리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벌써부터 너 마음에 든다고 엄청 챙기시는 거 알잖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던데 그 말이 딱 맞더라. 아버지가 딸이 없는 걸 엄청 안타까워하셨거든. 무뚝뚝한 아들만 둘이라고 어찌나 술 먹고 들어와서는 한탄을 하시는지. 그거 보고 엄마가 엄청 잔소리했잖아. 아이가 내 맘대로 나아지냐고. 아버지 너 본기로는 항상 한바구음이셔. 드디어 딸이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지인 다 붙잡고 너 자랑부터 한다고. 이미 아버지는 정화 너한테 넘어왔으니까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와. 아버님이 날 이뻐하시긴 하지. 너무 감사해 진짜. 그래도 아직은 어머니가 나에게 마음을 덜 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눈치 보게 되고 그러네. 우리 엄마 원래도 낯가려.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할 거고 내심 너 마음에 든다고 표현도 몇 번 하셨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눈치 보는 며느리가 어딨냐? 오빠 방금 그 말 대한민국 며느리들이 들으면 다 분통 터질 말인 거 알지?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착한 며느리병 이런 말도 있잖아? 뭐 그렇긴 하다만 우리 엄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남편 단골 멘트라고 하던데. 그래도 어머닌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시지. 나 올 때 늘 맛있는 음식 차려주시고 일도 못하게 하셨잖아. 너무 감사했어. 그래, 우리 엄마는 신세대 엄마라니까. 그러니까 걱정 말고 푹 자. 그래야 내일 컨디션 좋게 식사하지. 알았어. 식당은 잘 예약된 거 확인했지? 3번이나 확인했지. 시간 늦었으니까 얼른 자.
그래, 내일 봐, 오빠. 사랑해. 응, 나도 사랑해. 다음날, 한정식집. 아이고, 사돈 오셨습니까? 어머, 일찍 오셨네요. 저희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거리가 더 멀었을 텐데 이렇게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장모님 모셨어요? 그래, 정서방. 오느라 고생했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 오랜만에 보니까 더 이뻐졌네. 우리 정한 원래도 이쁘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자, 이제 앉으십시다. 음식 곧 준비된다고 하니까 이야기들 편히 나누세요. 그래, 고맙네. 정화가 사돈을 닮아 이쁜 거네요. 정말 고우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사돈이 더 고우세요. 옷도 이쁘게 입으시고. 감사합니다, 사돈. 사실 옷을 여러 벌 고민했답니다. 칭찬해 주시니 안심이 되네요. 그러셨군요. 그래,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주말이라 차가 영 많아서 저희도 주차하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그래도 느긋하게 오니까 괜찮았습니다. 저야 뭐 정화가 운전을 했으니 편하게 오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정화도 고생했구나. 아니요. 아버님, 어머님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죠. 음식 이제 나오네요. 시작하실 텐데 먼저 식사들 하시죠. 사돈, 여기가 음식이 아주 잘 나와요. 예전에 친구들 모임을 여기서 몇 번 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수혁이에게 추천을 좀 했지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반찬이 하나하나 다 윤기가 도네요. 사돈도 맛있게 드세요. 정화도 많이 먹어라. 요새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수혁이가 힘들게 하면 얼마든지 말하고 내가 눈물이 쏙 들어가게 혼내줄게. 아니에요, 아버님. 오빠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이제 웨딩드레스 맞춰야 하니까 제가 일부러 살을 좀 뺀 거예요. 봐봐, 우리 아버진 정화 너 편이라고 했잖아. 이미 딸이야. 그쵸? 그럼 우리 정화 얼마나 이쁜 딸내미인데. 여보, 그 말은 실례예요. 사돈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요. 아이, 그런가? 사돈, 속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돈. 오히려 우리 정화 예쁘게 봐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수혁이도 얼마나 든든한 아들 같은지 모르겠어요. 전 딸이 정화 하나뿐이잖아요. 그렇겠네요. 일손 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우리 수혁이 부르세요. 사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검사님이신데 어떻게 제가 감히 부려먹습니까? 상무님, 검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나저나 정화 결혼하고 나면 혼자 적적해서 어떻게 사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정화야 뭐 대학 시절에도 자취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혼자가 편합니다. 그래도 적적하다 싶으시면 저도 부르고 그러세요. 들어보니까 사돈이랑 저랑 63년생으로 동갑이라고 하던데요. 이참에 친구하십시다. 예, 저도 동년배라고 해서 참 반가웠습니다. 가끔 만나서 말동무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우리. 네, 그럼요. 이참에 전화번호 좀 교환할까요? 카톡도 하고 그러시죠? 예, 그럼요. 여기 제 번호 찍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화 드렸어요. 그게 제 번호입니다. 예, 저장했습니다. 사돈, 어쨌든 귀한 딸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든든한 아드님 보내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참, 그러면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요? 아, 그건 저희가 따로 기리를 받았는데요. 내년 3월 18일 어떠십니까? 그날이 참 결혼하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야 상관없습니다. 신혼집도 제가 따로 봐둔 곳이 있어서 나중에 구경이라도 오세요. 아이, 벌써요? 제가 미처 들은 게 없어서. 아, 청담동에 오피스텔 하나 분양받으려고요. 그쪽에 수혁이 직장과 가깝기도 하고요. 아이, 청담동이요? 사돈,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옛날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집은 남자 쪽에서 하는 게 맞죠. 수혁이 직장이랑 그저 가까워서 그런 거고 저희도 형편이 되는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평수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아, 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구는 제가 정화랑 준비해서 이사할 때쯤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사돈. 그리고 실용성 있는 걸로 저렴한 가격대에서 준비해 오셔도 괜찮아요. 예, 장모님. 저희 어차피 둘 다 일하러 나가서 집에 있을 시간도 별로 없는데 비싼 거 필요 없고 꼭 필요한 것만 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랑 정화가 알아서 채우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러나? 아이고, 사돈. 무리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집니다. 저희도 무리하지 않고 형편에 맞게 준비한 거니 사돈도 그러세요. 저희는 이미 정화가 식구가 된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식사 다 한 것 같으니 일어설까요? 사돈, 제가 종종 연락드릴게요. 저랑 정화랑 수혁이 함께 살 집도 미리 구경하고 차도 마시고 그래요. 예, 사돈. 차 안에서 청담동에 집을 구했단 말을 왜 안 했어? 그게 막 정해진 건 아니라서 그랬지. 나도 얼마 안 됐어. 안지. 가뜩이나 집안 차이도 너무 나고 그래서 면목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비싼 동네에 해주셨으니 일을 어쩌면 좋으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래도 혼수는 엄마가 제대로 해줄게. 엄마 그럴 필요 없어. 내 돈도 있고. 냉장고, TV, 소파, 식탁, 침대 이 정도야. 더 필요한 거 없다고 어머님도 딱 잘라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 엄마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서 그래. 솔직히 우리 사정 빤한데 우리가 무리해서 준비해가면 그쪽에서도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시겠어? 그리고 이런 걸로 평가하실 인품도 아니시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잘해서 보내주고 싶어서 그러지. 이미 이걸로 충분하다니까. 그리고 저 혼수만 해도 금액이 꽤 돼. 그러니까 괜한 걱정 말고. 그래, 내일 시간 되지? 가구 좀 구경하자. 그렇게 빨리? 빨리 준비하는 게 좋지. 저쪽에선 벌써 집을 구했다고 하던데. 에이구, 알았어. 그럼 내일 가. 일주일 후. 정화야, 집 계약했어. 벌써? 어, 어차피 예전부터 봤던 데라 엄마랑 같이 갔는데 바로 이 계약하라고 하시더라고. 아, 정말? 뭐 빠른 게 좋으니까. 집 한 달 뒤에 바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요즘엔 미리 들어와서 살고 결혼식 올리기도 하니까. 같이 사는 거 괜찮지? 그럼. 근데 너무 빨라서 가구를 얼른 사놔야겠네. 아무래도 그렇겠지. 저번에 장모님이랑 같이 갔다고 하지 않았어? 일단 보긴 했지. 알았어. 엄마한테 말해볼게. 그래. 엄마, 집이 벌써 계약이 됐다고 하네. 벌써? 어, 그때 본 가구 말이야. 그거 그대로 사면 되겠어. 한 달 뒤에 바로 들어갈 거라 좀 촉박해. 한 달 뒤에 들어간다고? 빠르긴 하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곳에서 사면 저렴하다니까 그때 본 곳에서 다 사자. 소파는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차차 보고. 그러자. 그럼 엄마랑 지금 가자. 엄마가 딸 혼수는 사줘야지. 엄마 안 그래도 돼. 그냥 내 돈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지금까지 해준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줘야지. 엄마 그래도 그동안 모아둔 돈도 많다. 치, 알았어. 그러면 한복은 내가 제일 이쁜 걸로 해줄게. 결혼식 전에 여행도 가자. 어때? 얘는 한 달 뒤에 간다고 하니까 괜히 서운하네. 그러게. 너무 갑작스럽긴 한데 그래도 마음 쓰신 거니까. 집 조금 정리되고 하면 엄마도 종종 놀러와. 그래, 그래. 사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사돈, 이렇게 먼저 연락도 주시고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저 소식은 들으셨죠? 오피스텔 분양받은 거요. 예, 안 그래도 방금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감사하네요. 아닙니다. 저랑 구경 한번 가실까 해서요. 구경이요? 예, 정화 살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집 구조를 아셔야 가구 사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 네, 그건 그렇죠. 안 그래도 봐둔 게 있긴 한데.
그럼 내일 뵐까요? 집 구경하시고 차도 같이 마시면서 얘기 좀 해요, 우리. 네, 좋습니다, 사돈. 그리고 정호한테나 수혁이한텐 따로 말 안 하셨으면 합니다. 별거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가 괜히 불러낸 것 같은 모양새라. 이해합니다, 사돈. 그러면 따로 말 안 하고 가겠습니다. 예, 내일 뵙죠. 시간과 장소는 따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사돈. 다음날. 집은 어떠셨어요? 예, 둘이 살기에 좀 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좋네요. 그쵸? 집이야 넓으면 넓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정화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냉장고, 소파, TV, 식탁, 침대 이렇게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근데 보시다시피 집이 넓으니 채울 게 많지 않습니까? 아, 예. 하긴 그렇죠. 그리고 수혁이가 이태리 가구로만 생활을 해서 소파랑 식탁은 이태리 제품으로 했으면 하고요. 침대는 따로 제가 브랜드명을 알려드릴 테니 거기서 사주시겠어요? 수혁이가 그 침대 아니면 잠을 못 자서요. 아, 장식장도 몇 개 있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수혁이가 검사로 상 받은 게 많잖아요. 워낙 명예가 높은 직업이다 보니 집에 전시해야 될 게 많고요. 그리고 요새는 스타일러 필수인 거 아시죠? 수혁이는 양복 입어야 돼서 그게 꼭 필요해요. 아, 안마기도 필요하고요.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라 안마가 있어야 덜 아프니까요. 그리고 서재에 놓을 책상이랑 책장도 필요합니다. 아, 서재도 있나요? 당연하죠. 검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데요. 서재가 있어야 집에서도 일할 때 집중해서 하죠. 정화야 그냥 일반 회사원이니까 서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혁인 검사잖아요, 검사. 아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요. 네? 사실 사돈께서 이런 거 잘 모르실 테니까 돈을 저한테 따로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아, 돈을요? 예, 솔직히 혼수라는 게 마음에 드는 걸 사와야 좋은 혼수인 거잖아요. 양가도 만족스럽고요. 그래서 돈을 따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안에서 잘 채워 넣을게요. 뭐 냉장고나 TV, 스타일러 이런 건 그냥 제일 비싸고 신식인 거 사주시면 되니까 그건 직접 사시면 되지만 가구는 보는 눈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아,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긴요. 맞는 말이시죠. 그럼 제가 필요한 금액 따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가전제품도 또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거 내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정화랑 수혁이한텐 비밀인 거.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애들이 아는 거 저 딱 질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엄마, 휴대폰이 계속 울리네. 엄마, 어디 있어? 일단 내가 받아봐야지. 여보세요? 예, 여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요? 무슨 일이세요? 집 내놓으신다 하셨잖아요. 집 보겠다는 사람이 있네요. 네? 집을 내놔요? 정명래씨 휴대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 엄마예요. 아, 따님이시구나.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셨나 보네요. 아무튼 어머니께 집 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따로 연락 한번 달라고 말씀 좀 드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냐? 엄마, 집을 내놓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뭐야? 집을 왜 팔아? 이 집 아버지가 남기고 간 집이잖아. 근데 이걸 왜 팔아? 아니, 이제 너 나가고 나면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평생 살 거라며. 근데 왜 갑자기 팔아?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게 사실은 빨리 말해봐. 무슨 일이냐니까? 너 혼수 비용 대느라 그랬어. 혼수? 무슨 소리야? 저번에 다 계약했잖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집을 팔아. 사실 그거 말고도 사돈이 따로 말한 게 있어. 어? 어머니가?
따지고 보면 사돈 말도 맞지. 검사 사위 데려오는데 기분만 내서 보내는 게 말이 되니? 이게 당연한 거야. 아니, 내 앞에선 기분만 내라고 하셨어. 요구하신 게 뭔데? 그게 빨리 보여줘봐.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잠깐 이게 뭐야? 스타일러에 건조기에 음향기에 운동기구에 에어컨에 공기청정기? 그리고 시계도 있네? 차, 이건 뭐야? 그거는 수혁이가 집에서 음악 듣고 운동하는 걸 좋아한대서 나머지도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시계랑 차는 요즘 필수로 하더라고.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 그래 다른 건 그랬다 쳐. 그래 많이 양보해서 시계도 그렇다 쳐. 근데 차라니 이건 외제차잖아. 검사인데 외제차 정도는 끌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수혁이 친구들도 결혼할 때 그런 건 기본으로 해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아니 엄마 이건 아니지.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집까지 팔아서 이걸 살 생각을 했어? 이건 우리 형편에 너무 안 맞잖아. 사돈 누나한테 따로 말하기엔 불편하셨겠지. 그리고 엄마도 너무 못해주고 보내는 거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 그리고 엄마 혼자 사니까 좁은 집에서 살아도 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리고 잠깐만. 밑에 말은 뭐야? 따로 5천만 원을 보내라는 게? 아, 그게 사돈이 가구는 본인이 직접 고르고 싶다고 하셔서 아무래도 워낙 안목이 고급이시고 하니까 직접 사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 아니, 뭘 사는데 5천만 원이 들어? 해봤자 침대랑 식탁 이 정도일 텐데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가구를 사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무슨... 엄마 괜찮으니까 너 모르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 하나뿐인 딸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엄마는 행복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 얘는 가만히 있어. 사돈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오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분명 훈수 간단하게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형편 다 안다고, 기분만 내서 와도 된다고. 나머진 우리가 살면서 채우자고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어머니께서 근데 따로 우리 엄마한테 연락 와서 이태리 고급 가구에 가전제품도 추가로 얹어서 아예 목록을 만드셔서 보내셨더라고. 그리고 오빠 시계랑 외제차까지 따로 요청하셨고 별도로 5천만 원도 보내라고 하셨던데 오빠도 아는 일이야? 그렇게 따로 연락을 하신 줄은 몰랐는데 그게 어때서? 뭐? 그게 어때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하면 그 정도 혼수는 당연한 거 아니야? 딱 기분인데. 과한 것 같지도 않고. 과한 것 같지 않다니. 우리 사정 뻔히 몰라?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우리 집 엄마 혼자서 돈 벌어서 나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 하셨어. 모은 돈이 얼마나 있겠어. 사정 뻔하게 알면서 이렇게 따로 엄마한테 목록 만들어서 보내시는 건 너무한 거잖아. 우리 엄마 지금 집까지 내놨다고. 난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혼한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리고 난 검사잖아. 검사는 원래 결혼할 때 신부 쪽에서 더 뭘 많이 해줘야 되는 건데 내가 너 사정 고려해서 많이 양해해준 거잖아. 뭐라고? 내 친구들 결혼했지만 이렇게 집까지 팔아서 무리하게 해준 데는 어디에도 없어. 다 형편 고려해서 그 범위에서 시작하지. 그리고 검사에서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무슨 논리야? 너 검사 남편 만나기 쉬운 줄 알아. 나 정도 능력이면 결혼정보회사나 다른 선자리에서도 두 팔 들고 환영해. 외제차는 기분이고 고급 아파트에 따로 변호사 사무실 차리라고 건물도 계약해주는 게 요즘 현실이야. 근데 내가 그거 다 포기하고 널 너무 좋아해서 너 하나만 보고 지금 결혼을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 해주는 게 말이 돼? 아니 말이 너무 다르잖아. 상견례에서도 간소하게 형편에 맞게 하라고. 어차피 우리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어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혼수 사드릴 필요 없다고 오빠가 먼저 말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우리 엄마가 장모님한테 요구한 게 딱 그 정도 선이라니까? 과하지 않다고. 너가 지금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무슨 세상 물정을 몰라.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도 다 알 만큼 알아. 요즘 누가 이렇게 해? 진짜 너무하네. 뭐가 너무해? 야, 우리 부모님이 집까지 해줬잖아.
너 형편 고려해서 아버지 없이 자란 거 알고 집은 못 해올 것 같아서 집까지 청담동에 해줬는데 넌 이것도 못 해준다고? 아니, 장모님이 그러셔?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니, 그래. 집은 감사하지. 그렇지만 애초에 난 그런 좋은 동네 집 바란 적도 없고 그냥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두 사람이 모아둔 돈이랑 대출 따로 받아서 적당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 했다고. 근데 상의 없이 계약부터 덜컥한 건 오빠네 식구들 아니야? 오빠네 식구들? 너 말이 왜 그러냐? 그리고 요즘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넙죽 절을 해도 모자를 파네. 혼수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리는 게 말이 되냐? 장모님도 그래. 이걸 그대로 너한테 옮기는 게 맞아? 보나마나 우리 엄마 욕했을 거 아니야. 왜 우리 엄마가 욕을 먹어야 돼? 집까지 떡하니 해주고 혼수 고를 때 참고하라고 보내준 것뿐인데 혹시나 돈 들였는데 잘못 사는 것보단 이게 낫잖아. 안 그래? 아니,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 끝까지 감추려고 했어. 그래서 혼자 끙끙대시다가 아파트까지 내놓은 거 아니야. 오빠도 알잖아. 엄마랑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하게 남긴 재산이란 거. 엄마가 이걸 팔려고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생각 안 해? 그리고 솔직히 이태리 가구며 추가로 요구하신 가전제품도 그래. 너무 호화스럽잖아. 그리고 오빠 얼마 전에 차 뽑았으면서 외제차가 왜 또 필요한데? 시계도 제품명 딱 박아놓으셔서 내가 알아봤는데 3천만 원짜리던데? 이거 다 합하면 억대야, 알아? 차라리 이 정도 돈이면 우리 힘으로 돈 모아서 조금만 신혼집 차려도 된다고. 이래서 엄마가 집안도 잘 봐야 된다고 했네.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 너가 지금 과하다고 호화스럽다고 말한 것들 우리 집에선 기본이야. 딱히 사치도 아니고 기본이라고. 아니 그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지. 집을 무슨 돼지우리로 만들 셈이야? 그리고 내 검사 친구들 중 나만 외제차들을 안 끌고 다녀. 이건 당연히 신부 쪽에서 해와야 하는 거고. 시계는 그리고 원래 그 정도 하지. 그런 싸구려 시계를 예물로 차고 다니란 거야. 그리고 조그만 신혼집? 야, 나 검사야. 사람들 내가 결혼하면 어디 사냐고 분명 물을 텐데 내가 거기에 대고 그런 데 산다고 하면 뒤에서 욕해. 결혼 잘못했다고.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겨우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아, 오빠 이렇게 속물적인 사람이었어? 속물? 야,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넌 이렇게 낭만파였냐? 진짜 몸만 오라고 할 줄 알았냐고. 듣기 좋게 그렇게 말해도 딱 알아들어야지. 이것도 많이 양보한 거구만. 암튼 나 이렇게는 혼수 준비 못해. 우리 엄마 등골 휘어지면서까지 무리해서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너가 준비 못하면 어쩔 건데? 그리고 이미 집 내놓은 거 아니야? 어차피 장모님 혼자 사실 거면 그렇게 큰 평수 필요 없잖아. 집은 집일 뿐이야. 집 팔면 아버지의 재산이 그대로 돈으로 들어오는 건데 뭐가 문제야? 뭐?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너 잘 생각해. 너가 나랑 결혼해서 얻을 이익을 생각하라고. 지금 장모님이 그렇게 희생하시는 거? 그거 몇 배로 이득이 돼서 돌아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내가 직접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 그러던지. 근데 아무리 말해도 우리 집도 더 양보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다음날 카페. 어머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급하게 연락 와서는 뭔데 그래? 심각한 일이야? 제 어머니한테 따로 혼수 목록을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감추시려는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됐고요. 아이, 그러니? 저희 집 기준에선 너무 과해서요. 저희 집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 혼자서 고생하셔서 저 키운 거. 남은 재산이라고는 저랑 엄마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인데 혼수 준비하신다고 그걸 부동산에 내놓으셨어요. 그건 몰랐구나. 그 정도로 저희한텐 과하단 말이에요. 어머니, 조금 줄였으면 해요. 가구랑 전자제품은 그렇다 치고 시계랑 외제차는 좀 무리예요. 집 팔아서 어머니가 요구하신 목록 다 사고 나면 우리 어머니 남는 것도 없이 원룸에서 사셔야 돼요. 난 이해가 안 되는구나. 애초에 그럼 우리 수혁이랑 왜 결혼을 한다고 한 거니? 네?
그렇잖아. 검사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알지 않았어?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는데 그건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준비하는 게 맞는 거다. 나도 수혁이가 하도 졸라서 기분만 한 거야. 솔직히 더 받아야 할 게 많은데 참은 거라고. 수혁이가 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집도 해준 거 아니냐? 언니, 요새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그래요. 오빠 직업 좋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혼수를 억대로 준비해오란 건 억지세요. 억지라니?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전 이렇게 준비는 못해요. 언니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뭐? 준비를 못한다고? 너 지금 대드는 거냐?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빠한테도 말은 했어요. 그리고 집, 그거 저랑 오빠 힘으로 적당한 가격대로 다시 찾아볼게요. 아무래도 부담스럽긴 했어요. 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도 있더니 사정 고마움도 모르고. 너가 이렇게 버릇없는 애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반대했다. 처음 볼 때 행색도 영 촌스럽더만. 아휴, 수혁이 이 자식은 너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뭐가 심하니? 암튼 난 너네 엄마한테 분명히 말 전했고 그대로 안 해오면 이 결혼 난 반대다. 알았니? 이만 가보마. 혼수를 못 해오시겠다고요? 아니 말씀드릴 땐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정화통해서 그렇게 뒷담이나 하시고 저 정말 실망했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사돈? 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준비 못하겠다고 저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던데요. 딸 교육 참 잘 시키셨습니다. 아니, 정화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말린다고 말렸는데. 혼수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준비할게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검사사위에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예, 죄송합니다. 집. 너 시어머니께 소리 질렀다며? 그게 무슨 버릇이야? 뭐야, 그래서 어머니가 엄마한테 말했어? 하, 그래서 번호를 교환한 거네. 너 말본새가 그게 뭐니? 얼른 제대로 사과드리고 와. 집도 팔렸다. 뭐라고? 집 팔렸다고?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걸 팔아? 네 아빠도 분명히 이거 원할 거다.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좋은 집안으로 가면 좋지. 그럼 너 그 고된 일 안 해도 되고. 카페. 이쁜 며느리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야 뭐 같이 얘기하면 좋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아버님, 다짜고짜 이런 말 죄송한데요. 그래, 말해보렴.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어머니께서 해오라고 하신 혼수 목록인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까진 못해서요. 상의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냐? 혼수 목록? 차에 시계. 이게 다 얼마냐? 이걸 너한테 줬어? 아버님도 역시 모르고 계셨네요.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 이걸 따로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파트를 파셨고요. 뭐? 아파트를 파셨다고? 네, 아버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 생각은 다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먹혀서요. 아유, 집도 산만하게 꾸며대더니 이제 아들 집까지 그럴 작정이구만. 내가 말하마. 아니에요, 아버님. 전 그냥 파혼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버님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정화야, 내가 잘 말해볼게. 갑자기 파혼이라니.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수시로 연락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뭐라 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오빠가 이렇게 자기 직업으로 다른 사람 깔보는 것도 전 정말 실망스럽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좋은 분이란 거 제가 알아서 이렇게 사정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언젠가 아들이 이렇게 검사라고 떠받들고 형편에 맞지도 않게 사치스럽게 오버할 때 진작에 막았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정화야. 아니에요. 그만 일어나 볼게요. 다음날 우리 파혼하자. 뭐 파혼? 그래 파혼.
난 이 결혼 못해. 우리 집 무시하는 거 더는 못 보겠고, 엄마가 이렇게 무리하는 거 너무 보기 힘들어. 너 진짜, 야, 나 놓치면 너만 손해야. 검사 사모님 되는 거 이번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검사고 뭐고, 대통령이 와도 너 같은 인성이면 끝이야. 알아? 사귀는 동안 그렇게 사람 좋은 척 하더니 다 연기였네. 진짜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안 그래도 너 우리 엄마한테 엄청 대들었다며. 너야말로 인성이 왜 급다구냐? 집안이 안 좋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널 싫어하는 거야. 내가 이 결혼 허락받으려고 얼마나 졸랐는지 알기나 해? 듣자 하니까 야, 자랑이라고 하는 게 고작 검사 하나밖에 없는 주제에 너가 나한테 집안이고 성격이고 온날 자격이 있어? 됐고 헤어져. 헤어지고 너가 그렇게 바라는 돈 많은 여자 만나든가 알아서 해. 그래, 나야말로 땡큐다 땡큐. 다시 연락하지 마라. 아무래도 내가 널 잘못 키운 것 같다. 그리고 당신도 내가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당신 무슨 말이야 갑자기? 다 들었다. 정화랑 정화 어머니한테 했던 거. 내가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혹여나 그럴까봐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정말 실망했다. 여보, 이게 기분이라니까 많은 거 요구하지도 않았어. 그래요. 다른 집도 이 정도는 봤는데 정말 얘네 집이 유별난 거라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입 다물어. 그 오피스텔은 내가 다시 팔 거고 넌 이제 독립해서 너 알아서 집 구해서 나가라. 그리고 당신은 나랑 이혼 준비해. 갑자기 어딜 나가요? 집은 또 왜 파는데요? 무슨 이혼이야, 난데없이. 내가 당신 사치스럽고 아들 버릇없이 키우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당신 계속 이런 식이면 수혁이 저 자식 이대로 엉망진창이 될 게 뻔해.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수혁이 너도 너 스스로 집도 마련하고 하면서 현실 감각을 좀 키워라. 검사라고 뻗대고 다니지 말고. 나도 이혼 준비하면서 따로 나갈 테니까 당신도 준비하고 재산은 분할해서 줄게. 아버지, 당신 미쳤어? 한 달 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렇게 집 찾아오는 거 싫어. 야, 너 때문에 우리 집 개박살 난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너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길래 아버지가 이러냐고. 난 졸지에 원룸 살게 생겼고 엄만 이혼당하기 직전이야. 그게 내가 알 바야? 뭐? 지금 이게 너 때문이잖아.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다 말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버님도 오죽했으면 그러시겠어. 너랑 너네 엄마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하셨겠냐고. 그걸 생각해. 그리고 검사까지 됐는데 겨우 원룸 살아? 그렇게 검사라고 유난을 떨더니 모아둔 돈이 그거밖에 없나 보지? 야, 이게 진짜 부자니까. 암튼 우리 아버지한테 다시 말해. 너가 거짓말 쳤다고 빨리 말하라고. 개소리 말고 저리 가. 경찰에 신고해버리려니까. 그리고 이참에 정신 제대로 차리면서 살아. 요즘 세상에 검사라고 그렇게 유난 떠는 한심한 자식이 어딨냐? 진짜 이번 기회에 너 같은 자식 걸려서 너무 다행이다. 야, 말 다 했어? 너 일로 와. 일로 와보라고. 이후에 저는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는 팔려서 이사를 와야 되지만 새로운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조만간 여기 앞에 지하철역도 생기고 상권도 조성된다고 해서 집값이 몇 배로 뛸 것 같아요. 남편이 될 뻔한 그 자식은 듣자 하니 원룸에서 자기 엄마랑 산다고 하더라고요. 재산 분할이 됐는데 워낙 경제관념이 없이 사치를 부린 버릇이 남아있어서 금세 다 써버리고 원룸에서 손가락을 빨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도 별 수 없네요. 자기 엄마 생활비에 카드값 보내느라 그렇게 쩔쩔매며 살고 있다고 하니. 아참, 저는 그새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경제관념이 잘 맞아 조그만 신혼집에서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엄마에게 살갑게 잘해주고요. 그 자식이랑 결혼을 했으면 지금쯤 파탄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